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우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더 알 수가 없겠죠?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과거를 쫓다 보면 인류는 항상 미스터리한 뭔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지어질 수 없는 정교하고 엄청난 건축물 혹은 천문학과 수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오파치적인 유물들.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그리곤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엔 항상 외계인의 도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고대부터 우주로부터 어떠한 간섭을 받고 있었고 교감을 하고 있었다고 믿는다면 모든 미스터리는 풀릴 수도 있습니다. 1954년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링컨 르파즈 박사가 지구를 돌고 있는 2개의 위성을 발견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1954년엔 지구의 어떤 국가도 위성을 발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걸까요? 르파즈 박사와 미군은 잘못된 정보라고 일단락을 시킵니다. 1950년대 말까지 미국과 소련은 서로 우주로 먼저 나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소련은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리고 결국 두 나라 모두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1960년 미 해군이 사용하는 레이더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이상한 물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련의 위성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위성이 지구의 극궤도를 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술력은 극궤도를 돌 수 없었고 조사 결과 그 위성의 무게만 15톤은 좋게 나가 보였습니다. 극궤도를 돌 수 있다는 건 지구 전체를 감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고 고작 몇백 킬로그램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당시의 기술력으론 15톤의 위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국가였던 소련에게 이거 니네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소련에서도 미국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위성을 포착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혹시 미국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나라는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 역시 지구의 극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위성을 포착했지만 이거 니네 거냐? 라고 미국에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위성을 조사했던 두 나라는 위성의 공정궤도로 계산을 해보니 무게가 적어도 15톤 이상 나갔고 속도는 지구의 위성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는데 더군다나 지구 자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되는 위성은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발사를 하고 궤도에 안착을 한다면 지구의 자전력을 추진체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위성은 약 3주가 지나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정체불명의 위성이 사라진 것을 알고 두 나라는 추적을 해보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위성에 영국의 흑기사 로켓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해 흑기사 위성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라진 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고 등급 기밀사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타임지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헤드라인으로 사라진 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임지는 다시 위성의 실체를 찾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미국에서 쏘아 올렸던 임무를 실패한 정찰 위성 디스커버리호의 잔해라며 사라진 위성의 해프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위성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 흔적은 과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99년 전기의 마술사로 불렸던 니콜라 테슬라는 지구를 하나의 도체로 가정해 전 세계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했던 고전력 수신 장치를 연결하는 중 지구가 아닌 곳으로부터 신호를 잡게 됩니다. 그 신호는 규칙적인 패턴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이를 우주의 다른 곳으로부터 지적 존재가 보내는 신호라고 확신을 합니다. 에디슨을 뛰어넘는 천재였음에도 당시의 테슬라는 번개나 일으키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흑기사 위성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그때의 테슬라가 받았던 신호가 지구의 궤도를 돌던 흑기사 위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1927년 요르겐 할스라는 엔지니어 역시 우주로부터 오는 반복되는 패턴의 신호를 접하게 되고 신호를 기록한 후 물리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1961년 자크 벨리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자는 지구의 자전 반대로 돌고 있는 미확인 물체를 대기권 너머에서 발견을 합니다. 당시에는 역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테이프에 녹화를 한 뒤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상관은 테이프를 어딘가로 보냈고 그 후 자신의 기록이 파기돼 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흑기사 위성은 궤도에 머무르는 동안 사라질 때까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 신호가 지구에 닿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규칙적인 주파수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1973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 천문학자였던 덩컨 루넌이 해독하게 됩니다. 위성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해독한 신호는 약 13,000년 전 지구에서 바라본 별자리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목동자리에 위치한 이중성으로 목동자리 엡실론 지구에서 약 21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7개의 행성들 중 6번째 행성에 살고 있으며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 행성도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행성과 3번째 행성 또한 1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사선은 지금 당신들 달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르크투루스와 우리가 있는 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흑기사 위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해독한 적이 없고 자신과 흑기사 위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1987년 나사의 인데버 우주왕복선은 프로젝트 중 지구의 궤도를 선회하는 흑기사 위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1960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처음으로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나사는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너무나 이질적인 흑기사 위성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큰 화제를 끌게 됩니다. 무엇이 찍힌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나사는 우주왕복선에서 임무 중 단열 덮개가 떨어져 나갔고 그 분리된 단열 덮개가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1989년 세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모임이 결성이 되며 인데버 우주왕복선에서 촬영된 사진은 결코 단열 덮개가 아니다. 단열 덮개라면 고작 열을 덮어주는 조각일 뿐인데 대기권에 진입한 후 분해되거나 타버릴 것이다 라며 해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나사의 답변은 우주에는 27,000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와 파편, 그리고 폐기된 장비가 떠돌고 있고 우주선이나 위성에 접촉을 하게 되면 구멍을 내거나 고장을 일으킨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와 재앙이라며 그런 쓰레기들 중 하나가 촬영된 것일 뿐 이라고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숨기는 사실은 있었는데 흑기사 위성의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 기밀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미군은 이전부터 흑기사 위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팀을 별도로 설립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흑기사 위성은 1998년 콜롬비아호 근처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28,000km로 움직이는 콜롬비아호 옆을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흑기사 위성은 2015년 플로리다 잭슨빌 상공에서 목격이 되는데 조작 의혹이 있지만 이 모습을 끝으로 흑기사 위성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는 임무 중 폐기된 떠돌이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떠돌이 위성은 이제 떨어져 나간 단열 덮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단열 덮개처럼 보이시나요? 머큐리 7호의 탑승자였던 고든 쿠퍼는 지구 궤도를 도는 미션을 수행하며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2바퀴를 도는 마지막 바퀴에서 초록색으로 빛이 나는 비행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미확인 비행체는 지상에서 관측하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도 함께 레이더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엔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머큐리 7의 성공적인 우주항해를 축하해주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방송국 관계자들도 우주에 빛나는 초록색 비행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겐 고든 쿠퍼에게 우주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은폐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흑기사 위성이 대기를 떠도는 27,000개의 우주 파편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고대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행성의 위성일까요? 흑기사 위성에 대해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 로버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체는 인류가 만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들과 상당히 다르다. 이 물체를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흑기사 위성은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지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는 흑기사 위성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